20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성적과 성공은 상관없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음악으로 노는 사회쌤 이주원입니다. 저는 20년차 사회교사인데요. 부캐가 예술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남부교육지원청의 제3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파견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학생들한테 정치, 경제 이런 거 가르쳤는데요. 지금은 예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챗 GPT에 대한 책인데요. 좀 제목이 길어요. 챗 GPT 교실 수업을 위한 지도와 칼이라는 책을 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 소개는요. 저 대학생입니다. 네, 좀 연식은 돼 보이죠? 그래도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지금 현재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그랜드 피아노를 봤는데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려면은 피아노를 잘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계속 꾸준히 독학으로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요. 결국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이제 그러면 실용음악과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부모님이 그냥 공부하고 그냥 대학교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음악 전공을 못했는데요. 되게 지금 후회가 되고요. 근데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의 나이 또래 사람들도 많고 70대 노부부도 다니세요. 그리고 20대도 있고 그래서 되게 연령대도 다양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니까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재밌습니다.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성적과 성공은 상관없다. 네, 이걸 진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20년 후에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때 공부 못하고 이렇게 좀 막 놀고 했다고 해서 지금 못 살고 애들이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과는 성공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꿈을 잃지 말고 재밌게 학교 다녀라. 이 얘기를 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성공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한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꿈이라도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결국 미국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되게 좋은 학생도 있었는데 나는 이걸 살려보고 싶다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는 유튜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학생들은 글로 가더라고요. 당연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챗 GPT 등장 이전이랑 이후를 AC, BC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챗 GPT 등장이 학교 교실 현장을 되게 많이 바꿔놨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옛날에 주입식 교육 위주로 문제 푸는 교실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내서 새로운 좀 더 창의적인 공부를 하는 이런 방향을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분식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분식집에서 이제 메뉴를 골라요. 떡볶이 먹을 건지 오뎅 먹을 건지 막 순대 먹을 건지 고르는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너 떡볶이 먹어야 돼 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심지어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게 지금까지 교육이었다면 이제 챗 GPT 등장 이후는 메뉴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짜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그래서 메뉴를 새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지금 교육의 이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거론이 되는 게 환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사실인데 꼭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얘기하는 걸 환각 효과라고 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그런 거죠.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맥북을 냅다 던졌다. 이런 사건도 챗 GPT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꼭 진짜 같잖아요. 되게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사실들인데도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막 출력을 해내는 없는 사실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것만 근데 잘 걸러내면 더 좋은 효과 쪽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활용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챗 GPT 관련 연수라 그럼 바로 그 당일날 마감이 된다던가 그래서 되게 열풍이 이제 불고 있고 챗 GPT가 생성형 AI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에 따라서 이제 그 과목 특성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시고 계셔요. 근데 챗 GPT가 언어 모델이거든요.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이어서 좀 언어랑 관련된 과목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AI는 좀 정보통신 관련 과목에서 많이 활용을 했다면 이 챗 GPT는 국어 선생님이 작문 수업에도 활용하시고 뭐 영어 선생님이 영어 토킹? 영어 이렇게 대화하는 데도 활용하시고 뭐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제 연극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연극 대본을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렇게 과목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중입니다. 이게 딱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하는 게 바람직하고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표절을 하는 거지.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딱 이제 찬반이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어떤 대학은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것만 활용해서 숙제를 해봐라. 이런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대학도 있고요. 이제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주마다 다른데 뉴욕주는 쓰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요즘 추세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까, 전면적으로 허용을 한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을 좀 막으면서 잘 활용되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지만 저의 생각은 저는 쓰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랑 공존해서 학생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도구이거든요. 왜냐면 이걸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이랑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랑 그 결과물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더 장려하는 쪽이고요. 그 대신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게 그리고 챗 GPT가 말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 얹어서 더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챗 GPT 그 특유의 어투가 있어요. 막 뭐뭐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어체라고 할까요? 막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쓰면은 선생님들이 아세요. 아, 얘는 챗 GPT를 베껴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수행평가 아예 채점을 안 하거나 빵점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거는 조심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챗 GPT가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용어는 한계가 있지만 챗 GPT는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용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잘 활용을 하면 좀 레포트의 질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 GPT가 내놓는 문장들 중에서 굉장히 쓸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골라다가 쓸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챗 GPT가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계를 갖고 와서 또 레포트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